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콩하라입니다. 예, 요즘 트레이닝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거의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조금만 더 해보면 이제 냉장고는 웬만한 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냉장고 끝나고 뭐 TV, 뭐 세탁기, 드라이어, 뭐 식기세척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냉장고에 더 집중을 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다녀본 몇 집 중에 약간 이제 그 고객이 약간 그 냉장고를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 부주의한 면, 뭐 부주의한 면이라기보다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냉장고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장고에 그 음식 쌓는 방법이요. 그분은 어떤 문제를 얘기했냐고 하면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으면은 자기 생각에 냉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하, 이 집은 음식 쌓아놓은 게 거의 벽돌 쌓아놓은 수준이에요.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아주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거의 턴도 없이. 이 정도로 쌓아두면은 냉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지를 않기 때문에 냉장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냉장고에서 그 찬바람은 뒤에 벽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음식 병이나 뭐 그런 상자 같은 거 다 막아버렸으니까 냉기 돌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뒤쪽에 키가 작은 음식을 놓고 앞쪽에 키가 큰 음식을 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음식 빼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이 문제가 힘들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뒤쪽에 음식을 쌓되 최소 뒤에 바람 나오는 구멍은 막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바람 나오는 구멍에서 한 1cm라도 이렇게 띄워 두시는 게 이게 냉기가 순환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냉각 능력이 훨씬 낫죠. 찬바람이 순환이 잘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보관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또 안에 음식이 좀 많다 보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바람 나오는 구멍만큼만은 조금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아이스메이커에서 얼음이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그 물 나오는 데는 물이 충분히 나오다니까 물이 충분히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해봤죠. 그러니까 정말 물이 이렇게 잘 힘차게 쫙 나와야 되는데 물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힘차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뭔가 싶어서 이제 뒤에 호수가 이렇게 접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호수가 접힌 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 중 하나가 냉장고 뒷벽을 너무 그 벽 쪽으로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물론 냉장고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즘 냉장고들은 이제 호수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뒤에다가 너무 붙여버리면 호수가 접혀가지고 물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제조사에서 말하는 그런 필터를 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요. 제조사에서는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뭐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회사 필터를 사서 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필터가 좀 싸지는 않아요. 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 몇 개에 몇 불 하는 게 싼 걸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냉장고하고 맞지를 안 해서 물 나오는 압력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물 들어가는 것도 시원찮고, 그 컵 디스펜서에서 나오는 물도 그렇고, 그래서
냉장고에 사용하는 필터는 반드시 그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냉장고의 그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뭐 써도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요거 정말 중요한 건데, 냉장고 산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무조건 그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필터를 꼭 끼워 넣으십시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그쪽 계통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수리하는 사람이 가서 열어봤는데, 필터가 예를 들어서 삼성 게 아니더라, LG 게 아니더라, 그런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상 보증 기간이라도 소비사가 잘못된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상 보증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냉장고 요즘 뭐 100만원 이상씩 가는 냉장고들인데, 그 필터 하나 그 잘못 사서 끼워 넣었다가 무상 보증 수리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 생각되면은 최소한 무상 보증 수리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회사 제품의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뭐 어차피 보증이 안 되니까 뭐 싼 거 끼워 넣는다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필터를 꼭 사서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무상 그 수리를 받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 점은 그 유의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용하실 때 두꺼비 집에 그 스위치가 자꾸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콘센트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전기 나오는 데가, 하나는 그 GFCI라고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콘센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반 콘센트가 있어요. 그 GFCI 맞을 겁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변에 물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세면대라든지 그런데 물이 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이 있어서 누전이 되거나 하면은 바로 그게 브레이크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에 그 모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컴프레셔나 아니면은 그 냉장고 그 컴프레셔, 그리고 세탁기 같은 거는 안에 모터 같은 게 돌아갈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돌면은 전류를 확 당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감지가 돼가지고 뚜껑집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뭐 안전을 위해서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일반 브레이크들도 심하게 과주려고 그러면은 다 브레이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GFCI 콘센트 말고 일반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는 안전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거기에 사용해도 상관없으신데, 대신에 그게 좀 떨어지는 거, 브레이크 떨어지는 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100% 무조건 이쪽으로 해라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중에서, 가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자꾸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다른 콘센트, GFCI가 아닌 콘센트에 꽂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반드시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일반 콘센트에 꽂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기사 부르면 돈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탁기. 세탁기 쓰시다 보면은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이 새는 게 호수 연결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섬유 유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세제들은 이렇게 점도가 낮아서 물이 들어가면은 빨리 이렇게 물하고 풀려 가지고 이제 그 세탁기 안으로 유입이 되는데, 섬유 유연제 같은 경우는 좀 찐득찐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은 그게 세탁기 내부로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찐득찐득해 가지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막히면 이제 결국은 물이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물이 새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그걸로 물이 새면은 결국은 이제 뭐 전기선에 물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세탁기 내부에 있는 그 물이 샌다는 걸 감지하는 센서에 물이 닿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세탁기가 결국은 정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세제든 뭐 표백제든 섬유 유연제든 간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물론 뭐 환경적인 면에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겠지만, 또 세탁기도 마찬가지로 특히 섬유 유연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찐득찐득한 게 그 물이 흐르는 그 배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권장량보다 조금 더 이게 덜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찐득찐득한 그 섬유 유연제가 배관을 막는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많이 넣는다 해서 뭐 썩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양을 그 적정량보다 조금 덜 넣으면은 그 세탁기에서 물이 새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그 가전제품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이거 코로나가 끝난 건지 차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정말 코로나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밀리더라도 빨리빨리 끝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돈을 벌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